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일산 파밀리의 사단지 아파트는 2011년 3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7개 동으로 총 167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9층이며 용적률 241%, 건폐율은 14%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3017대로 세대당 1.8대입니다. 34평형의 공시가격은 2억 8,600만원, 보유세는 약 28만 3,74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당시 34평형 매매가가 3억 2,400만원에서 최고 6억 5천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4억 3,4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1.5km, 하나로마트 1.6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일산 백병원이 약 2.6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10개, 약국 4개, 편의점 10개, 학원 29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한산초등학교 190m, 덕이중학교 705m, 덕이고등학교 436m가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탄현역이 1km 거리에 있으며 여의도까지 약 60분, 강남까지는 약 80분이 소요됩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감추기 위한 몰핀 주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970에서 80년대 10%에서 점차 하락해 현재 0%대로 진입했고 2030년대 중반에는 1% 아래, 2040년대에는 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침체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수요를 억지로 떠받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청년주택 드림 대출은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막대한 대출을 제공해 부동산 매수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활 특례대출 등 명목으로 정책자금 60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올해 역시 정부는 또다시 6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시장 유지를 위한 저리 대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수요가 아닌 빚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는 구조로 극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약 26배로 뉴욕의 13배보다도 2배 비쌉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36%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령층의 보유 주택 매각을 유도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과도한 부채를 떠안기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도심 잔류를 조장하며 공급 측면에서 기존 주택의 시장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출퇴근하면서도 외곽에 거주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왜곡된 구조를 떠받치기 위한 정책들이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시장은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시장의 자생적인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자금 투입과 무분별한 대출 유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단기 위기를 넘긴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고령화, 잠재 성장률의 지속 하락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회복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품은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 속에서 빚으로 떠받쳐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구조적으로 큰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당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 금융을 동원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